2015년 세로프 탄생 150주년 기념으로 모스크바 트레티아코프 미술관에서 개최된 발렌틴 세로프 전시회에 많은 관객이 몰렸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관심이었는데요. 한겨울임에도 관람을 위해 엄청난 줄이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재능 있고 유명한 화가임에는 틀림없지만 왜 지금 모든 러시아 화가들을 능가하는 인기를 얻게 되었을까 궁금했죠. 이에 러시아 박물관에 있는 그의 작품 하나를 소개하며 그 이유를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발렌틴 세로프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음악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어린 시절 유럽으로 유학을 가나 아버지를 일찍 여의는 바람에 어머니와 함께 떠돌이 생활을 하죠. 그때 파리 유학 중이던 레핀을 만나 그의 초청으로 모스크바 근교 아브람제브에서 살게 됩니다. 여기서 레핀의 지도를 받고 나중에 상트페테르부르크 예술 아카데미에서 치스티아코프를 사사합니다. 발렌틴은 어린 시절 재능을 인정받아 일찌감치 레핀의 후계자로 지목되죠. 이 시기에 그린 복숭아를 쥐고 있는 소녀는 그의 대표작으로 남아있습니다. 처음에는 레핀의 영향으로 이동파전에 출품하지만 나중에 예술세계파 회원으로 활동합니다. 그는 레핀의 화풍을 심화시키면서도 시대상을 반영하는 보다 깊은 심리적 초상화를 그리고 싶어 합니다. 주로 초상화를 그렸지만 세로프는 이 장르에 국한되지는 않죠. 시적 풍경화 그리고 역사화도 그립니다. 세로프는 서양 회화의 고전주의를 따르면서 거기에 인상파의 색채와 빛을 가미했습니다. 발렌틴 세로프의 가장 뛰어난 장르는 다양한 크기와 색상 그리고 배경이 들어있는 초상화입니다. 그는 인물과 배경의 구성에 매우 신경을 씁니다. 소설가, 시인, 음악가와 같은 문화예술인을 비롯하여 사업가, 정치인, 귀족, 황제와 같은 상류층부터 사회 변혁을 꿈꾸는 지식인들과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물을 그립니다. 그러나 상류층 모델이라 하여 아부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배경과 비싼 옷으로 치장하였지만 그 대상에 화가의 감정이 드러나죠. 이러한 은근한 풍자로 인해 그림은 때로 기괴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상류사회의 허영과 위선을 직시한 진보적 화가의 이념이 반영된 것일 테죠. 세로프가 의뢰를 받아 그린 지나에다 유스포바, 펠릭스 유스포프, 그리고 올가 오를로바 귀족들 그림에서 그들 모두는 차갑고 거만해 보입니다. 올가 오를로바는 화가의 걸작으로 남게 될 자신의 초상화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1912년에 러시아 박물관에 전시되자마자 바로 치워달라 했을 정도입니다. 세로프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나 운 좋게도 부유층과 가깝게 접촉하며 산 화가입니다. 세로프만큼 상류사회를 날카롭게 묘사할 수 있는 화가는 당시 없었던 것이죠. 세로프는 당시 이동파 회원들의 새로운 청년 화가들에 대한 비판이 격화되자 사실주의 회화의 미래를 우려하며 이동파를 탈퇴합니다. 예술세계파에서 그는 베누아, 디아길레프, 소모프, 바크스트 등과 교류합니다. 1907년 세로프는 레온 바크스트와 함께 그리스로 여행을 갑니다. 이 여행이 세로프 말년 예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죠. 여행 후 고졸 예술, 부조, 그리스와 아시리아 벽화로 관심이 옮겨집니다. 색채 중심인 모스크바 화가들도 상트페테르부르크 화가들의 영향으로 평면의 실험을 합니다. 이것은 인상파 이후로 입체감을 버리는 서양화의 경향 때문일 것입니다. 그 시대에 그려진 세로프의 평면적 그림으로는 오디세우스와 나우시카하가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마차를 몰고 가는 인물들이 하늘에 스며드는 느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입체감은 상실되고 풍경과 말들과 인물들이 일체가 된 느낌의 그림입니다. 이렇게 짧은 생애의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세로프는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몇 작품을 창작합니다. 이다 루빈슈테인 초상은 그러한 세로프 스타일이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작품입니다. 그는 예술세계파의 영향을 받은 모더니즘 취향을 따라 퇴폐적 비너스를 만들어냅니다. 주인공은 유명한 발레리나 이다 루빈스테인입니다. 그녀는 디아길레프가 파리에서 개최한 발레루스 공연에서 클레오파트라와 스헤라자데 역으로 유명합니다. 이 그림에서 세로프는 이상적이지 않은 누드를 묘사하죠. 고전 전통을 무시하고 그는 가냘프고 각진 루빈스테인의 몸매를 드러내고 강조합니다. 어떻습니까? 색상과 윤곽선을 단순한 포스터 또는 아시리아 벽화같이 보이죠. 세로프는 디테일과 주변 환경은 일축하고 그의 모든 관심을 이다 루빈스테인의 진정한 정신을 포착하는 연극적 포즈에 집중시킵니다. 그녀가 발레리나임을 소환시켜 준 것이죠. 야윈 손과 발, 색칠한 손톱, 뾰족한 엉덩이와 무릎, 그리고 핏기 없는 피부를 보십시오. 이는 비너스 초상의 기원인 조르조네의 비너스와 완벽히 대조됩니다. 조르조네의 비너스에서는 분홍빛의 풍만한 외모를 가진 비너스의 우아미가 돋보입니다.
하지만 세로프의 비너스는 퇴폐미가 강조됩니다. 야위고 창백한 부자연스러운 몸짓에 날카로운 외관은 비극의 주인공으로 열연한 루빈스테인의 내면적 성격을 잘 드러냅니다. 전체적으로 창백한 색조에 대비되는 루빈스테인의 붉은 입술은 암사자의 이빨에 희생된 피를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침대와 루빈스테인을 휘감고 도는 녹색 천은 클레오파트라 역에서 사용한 유혹적인 반투명 실크를 연상시킵니다. 그로테스크한 묘사와 구성은 현대 미술로의 예행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로프가 부르주아 사회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진보적 화가의 비극이기도 하지만 비정한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과 밝은 미래에 대한 정열이 그를 새로운 미술로 이끌었습니다. 이리하여 그는 막 태어나고 있는 혁명 정신을 묘사한 네오 리얼리즘 창시자의 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세로프는 러시아 혁명을 보지 못하고 1911년 눈을 감습니다. 세로프는 러시아 현대미술을 연 화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러시아 현대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인 라리오노프와 곤차로바입니다. 러시아는 공산주의 혁명 이후로 전 예술 분야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 퇴보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반 러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 미술을 선도하는 위치에 도달했던 러시아가 오늘날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 중심에 세로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일까요? 그 덕분에 세로프의 그림들을 다시 보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주의 계보를 이으면서 현대미술을 이끌었던 러시아 천재 화가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